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이익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모두 200억 원 정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받은 건 8억 원인데 이 가운데 현금 3억 원은 변호사협회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박 전 특검 측을 압수수색하면서 메모 하나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이 불법성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단서로 판단했습니다. 김만배 씨 육성 파일에도 선거자금 얘기가 나옵니다. 변호사 회장 나올 때서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해. 남욱이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응? 오늘 영장심사에 나온 박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박 전 특검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사실 이 박 전 특검의 이력은 화려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강력통이자 특수통 검사로 꼽혔는데요. 이 서울지검 2차장 검사와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대우그룹 경영비리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같이 이 재계가 연루된 대형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설립된 퍼시픽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이 박 전 특검은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년 뒤인 2016년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되며 복귀 신고식을 치렀죠. 당시 특검에는 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심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게 시작이었죠. 이후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잇따라 칼을 겨눴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동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 전 특검의 수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특검 수사는 이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마저 구속시키는 토대가 됐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12차례 특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이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리며 명성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공짜 이용을 포함해서 33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산물과 함께 포르쉐 렌터카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3개월 늦게 김 씨에게 건네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 일로 특검에서 물러났죠. 임명된 지 4년 7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린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입장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에서까지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이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김만배 기자님이 그나마 그래도 법조 쪽에 관련된 기자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사무라는 법무법인에 박영수 특검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다단계 주가 조작단과 연루된 사실도 알려졌죠. 이 박 전 특검이 라덕현 일당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건데요. 해당 회사는 주가 조작 세력이 이 골프 회원권 등을 명목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창구로 활용된 곳이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까지 두 회사로부터 고문료로만 각각 550만 원씩 모두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이 골프회사와 계약을 맺은 지난해 9월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입니다.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주민해봤습니다. 영웅의 타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던 특별검사가 불과 7년 사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는데요.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죠. 이 발부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박 전 특검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